선봉이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용훈 선수와 이현진 선수의 경기 첫 번째 트랙부터 준비가 끝이 났네요. 도검용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현진 선수가 방금 전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에서 이 트랙을 패배했던 이유는 사고 구간에서 승부 구간에서 안쪽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엔 다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 좀 아팠었는데요. 자, 최용훈 선수 하지만 꾸준히 중간부터 네, 위험할 살짝 뻔했어요. 끌렸었는데 최용훈 다시 한번 싸움을 겁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난 경기까지는 최용훈 선수도 멘티스를 타고 거리! 이 트랙에 나왔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 포트넥스를 더 미리미리 준비했었던 팀원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 멀어요. 이렇게 말이죠. 네, 거리가 이렇게. 그런데 야, 실수했어요. 갑자기 용 비늘을 네. 왜 구경하나요? 아, 이현진. 대나무 숲 구간까지 어떻게든 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최용훈 선수가 실수하지 않으면 그건 어렵겠는데요. 이게 용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물론 라인 순간적으로 그리고 아이고 살짝 모자르네요. 네, 드리프트 탈출이 조금 늦었습니다. 빌드가 약간 본인이 꼬였어요. 뭔가 무리를 하다 보니까 꼬일 수밖에 없는 빌드 따라가기 힘들었네요. 그러면 그대로 최용훈입니다. 이거 한 번이거든요. 네. 이 용의 길은 한 방입니다. 이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본인이 잘 달려서 격차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라인을 잃으면서 실수가 좀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팀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경기 운영 자체를 이런 식으로 사실 네임드급을 상대로 거리차를 내면서 1대1로 달려본 적이 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라인으로 타야 될지 순간 고민하다가 아예 컨트롤이 꼬여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직 어립니다. 이현진 아직 어려요. 이제부터 그쵸? 어차피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아프리카 프레임. 팬들도 아주 굳건한 표정으로 응원하고 있네요. 특히나 오늘 또 응원 도구들도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아프리카 플레임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차 안에 네. 받아놨어요. 네. 자,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 김승태가. 이거는 진짜 박인수의 성장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입니다. 김승태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계속했으면 무조건 마지막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데 박인수 선수가 엄청나게 커버리니까 김승태가 부담 없이 중견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한승철 선수를 먼저 내보내기에는 부밀 터널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김승태 선수가 더 자신 있어 해서 아마 내보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자, 과연 그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빌리지 부밀 터널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치리 싸움 진짜 재밌네요. 이게 네. 아무래도 각 감독 아니면은 뭐 리더들의 이게 머리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승태 선수가 셰퍼 타고 나오고 최영훈 선수 멘티스거든요. 그리고 큰 사고나 실수가 없는 한 어차피 붙어가면서 박스 구간 지나갈 거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최영훈 선수는 기본적으로 러너형 선수는 아니에요. 몸싸움에서 이겨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가 차라리 몸싸움 안 붙어주면 오히려 최영훈 선수 혼자 자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계속 괜히 김승태는 붙다가 몸싸움 안 걸어주니까 기둥이랑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몸싸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몸싸움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한 번. 많이 아하. 무너졌네요. 네. 야, 이거 많이 흔들렸네요. 네,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어차피 최영훈 선수는 팀전에서 또 보여줄 것들이 있으니까 김승태 선수는 여기서 본인의 주행 컨디션 체크하면서 달려주면 되겠고요.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좀 위험한 구간은 있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는 당연히 집중해야 되고요. 네. 1경기도 사실 이현진 선수가 다 이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힘들겠네요. 네, 일단 뭐 저기서 걸리지만 않았으면 여기도 걸리면 또 모르긴 합니다만 걸리진 않겠죠. 이러면 뭐 김승태입니다. 여유 있는 마지막 피니쉬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승태. 확실히 최영훈 선수는 사고 회복이 굉장히 빠른 선수잖아요. 몸싸움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고 하지만 1대1을 달릴 때 본인이 안정적으로 라인을 가져가면서 승부 구간까지 기다리는 그 네. 부분은 조금 더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김승태 선수의 어느 정도 여유도 보였었던 게 이게 약간 고전 트레이거든요. 최적화 드립, 옛날에 많이 사용해주던 드립을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박도현이나 배성빈이 앞으로 이제 2주자, 3주자로 나와야 될 텐데 김승태 정도의 능력치면 이거 두 명 선수 잡아내고 문호준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성빈도 한번 나와서 부딪혀야 돼요. 이거 어쨌든 이거 4대4는 괜찮게 올라왔는데
1대1은 좀 해야 되거든요. 락스의 이 흐름을 한번 끊기 위해서는 말이죠. 왜냐면 굉장히 상대 김승태 선수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박인수 선수도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문호준 선수가 확실히 먼저 나오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트랙 자체도 워낙 변수가 있는 트랙이어서 아마 조금 더 문호준 선수보다는 역시나 배성민, 박도현 선수 쪽으로 무게가 쏠리긴 합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에 대한 선수의 선택입니다. 아프리카의 선택은 배성민이 나오네요. 제가 시즌 초반만 해도 배성민 선수가 4대4 팀전보다 1대1에서 강해요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게 타 대회에서 올킬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시즌은 4대4에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1대1 성적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박인수 선수도 그렇게 개인전 잘하다가 팀전 잘하다가 결국엔 둘 다 잘하는 선수 됐으니까 배성민 선수도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에서 만난 선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김승태입니다. 김승태와 배성민이 준비한 트랙은 비치 해변 드라이브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참 역전의 상징 같던 트랙인데 이번 시즌부터는 역전이 잘 안 나오죠. 선수들이 양 선수 모두 다 코트넥스를 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후 구간에서 역전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초반만 하더라도 락스 게이밍만 프로토를 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비체변 드라이브는 코튼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될 만큼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배성민 선수가 김승태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약간 더 욕심부렸네요. 네. 배성민. 김승태 선수가 이런 식으로 몸싸움에 대한 간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그 경험은 김승태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저런 순간적인 센스는 사실상 김승태 선수 정도 되면은 보이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밀면 배성민은 나랑 부딪히든 벽이랑 부딪히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훨씬 유리해.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감성이 이거 3연타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트닉스를 타고 나서 1대1 경기가 치러졌을 때 뒤에 쫓아가는 선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이게 신인 선수들이 진짜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한 번 감속됐을 때 그 다음 드리프트하는 구간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실수가 좀 나옵니다. 배성 선수가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는데 근데 굉장히 잘 좁히고 있어요. 빛의 해변 드라이브라는 변수를 생각해서 따라 붙어야 되겠죠. 일단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저 이 상황에서 물론 부서는 좀 부족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좁혀왔습니다. 이게 김승태 선수도 지금 딱히 뭐 부스터가 꼬인 것도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번 코너 봐야 돼요.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할 때 김승태 선수가 막을 거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배성민 선수가 거리 차이가 있어서 살아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 견뎌내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배성민 실수죠. 야, 이거 배성민입니다. 사실 본인이 3연타 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긁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김승태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가려다가 이런 실수는 김승태답지 않았죠. 이거는 김승태 선수가 판단 완벽하게 미스한 거예요. 본인이 라인 자체도 좀 밀렸었던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라인을 열어줄까? 그냥 몸싸움으로 블로킹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 혼자 실수하는 드리프트가 밀려버렸었거든요. 네. 배성민 선수도 당황한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역전이 그렇죠, 됐네? 네. 이러고 사실 크게 욕심 없이 간 라인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배성민 선수는. 지금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드래프트가 터지고 듀얼 부스터가 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각도 자체가 다르게 들어간 라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네요. 1대1 상황에서 승리를 잘 따내지 못했던 배성민인데 여기서 김승태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락스의 다음 단단한 선수가 다시 한번 배성민과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락스의 다음의 선택은 바로 이 선수 한승철입니다. 박인 선수가 나오든 한승철 선수가 나오든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 경기에서 한승철 선수가 보여줬었던 트리플 킬 네. 굉장히 대단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승태, 박인수가 뒤에 있는 것과 박인수만 뒤에 있는 것 한승철 선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과연 이 배성민의 흐름들 그래서 끊어줄 수 있을 것인지 주고받다가 네 번째 트랙까지 왔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모닝시티 숨겨진 지하 터널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배성민 선수는 드디어 연패를 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 한승철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김승태 선수가 못해서 패배한 거지 배성민 선수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을 네,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양 선수에게는 약간 자신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했을 때 한승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 구간, 승부 구간에서 승부를 제대로 걸 줄 알아요. 그것을 몸싸움으로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배성민 선수도 함부로 그냥 거리 있다고 안심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 야, 이렇게 되네요. 물론 배성민도 한번 승리를 했다는 그 값어치 때문에라도 긴장이 풀렸겠습니다만 지금 좁은 구간에서의 코트를 활용하는 이 한상적 상당히 좋네요.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요. 한승철 선수가 사실 일부러 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여유거든요. 1렙에서는 그럴 필요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배성민 선수 이게 부스터가 좀 꼬였었거든요. 그럴 때 네. 배성민 선수가 빌드 다시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몸싸움 건 거고요. 점프 구간 가기 전까지만 일단 따라 붙으면 되니까 지금은 뭐 거리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한승철 바로 뒤쪽에 배성민입니다. 한승철과 약간 눈치 싸움을 하면서 부스를 아슬아슬하게 와동하는데요. 멘티스의 이점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역시나 셀리 부스터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배성민 선수의 부스터는 사실 그렇게 여유롭진 않거든요. 이렇게 나눠 안쪽 올라갔어요. 갔죠?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선수 특이하게 하네요. 한승철 네. 선수. 네. 직선에서 듀얼 부스터 터트리면서 어. 앞쪽으로 갈 생각이었던 거고요. 이 코너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승철 바로 뒤쪽 이번에 배성민 약간 쳐져 있었어요. 듀오 라인에서 라인 블로킹 한번 잘 해줬고 이러면서 배성민! 순간적으로 열리는 네. 자, 여기서 고민 되겠죠? 아마 한승철 선수는 본인이 먼저 앞으로 가면서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이거 터널 구간 배성민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배성민입니다. 그리고 한승철 바로 뒤쪽 하이빙 다시 한번. 어차피 듀얼부터 터져도 블로킹 막으면 네. 되고 이제 여기서만 승부 됩니다. 이거 승부 자, 돼요. 여기서 여기 배성민! 이겨내네요. 갑자기 2연승! 와 조별예선에서 1세트 전패였었기 때문에 배성민 선수에게 거는 기대는 저희뿐만 아니고 문호준 선수도 크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많이 없었어요. 네. 배성민 승리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연승? 이건 다른 내용이었는데 야 이 배성민이 이러다가- 팀 분위기 좋아지죠? 이러다가 박인수까지 이런 느낌이 지금 들 수도 있을 정도로 물론 주행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정확한 판단을 했다 이런 것보다 중요 구간에서 한 번의 몸싸움을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 싸워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고 한승철 선수도 그 싸울 줄 아는 선수이긴 했는데 라인을 너무 쉽게 열어주는 바람에 점프 구간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앞쪽을 선점을 하고 있어야 스탑 카트를 걸든 몸싸움을 하든 했었던 그렇죠. 건데 그 부분에서의 약간의 실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 이후에 헤어핀 구간에서 아마 제 생각에 한승철 선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라인대로 배성 선수가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자 꼬이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자, 배성 선수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치를 못 쌓았던 만큼 이런 식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성민, 연이어 2명, 김승태와 한승철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인수입니다. 개인전에서 이 박인수와의 경기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트랙 5번째 트랙은 광산 꼬불꼬불 타운힐입니다. 그 트랙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 트랙이 아마 1차 리그 결승전 마지막 트랙이었죠. 언제나 명경기를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갈아타면서 점프를 했을 때 암석에 그 절벽에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번지할 수 있는 예. 구간이 많고요. 순간적으로 헤어핀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헤어핀 하면서 몸싸움하면 사실 대형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쇼컷에서 몸싸움에서 밀면 끝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러면 사실 경기 끝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예, 이거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배성민 선수는 그래도 박인수 선수의 손이라도 좀 스크래치를 내놔야 되는데. 빌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전승이에요, 박인수. 지금 네. 실질적으로 전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성빈 오늘 좋긴 좋았어. 지금까지 잘했는데 조금 더 압박이 안 되면은 락스에게 흐름이 한번 그렇죠, 넘어갈 수 예.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 차이면 사실 배성민 선수의 주행보다 박윤 선수가 실수하냐 안 하냐 아예 헤어핀 돌다가 그냥 혼자 실수하는 거 아니면 그리고 헤어핀, 컨베이어 벨트 구간도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안전하게 이 정도 거리라면 빠져나가도 근데 되거든요. 요즘 선수들의 실력과 사실 카트바디의 속도라고 한다면 2단 뛰기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배성빈 안 하네요. 네, 안 하네요. 잘 아, 들렸어요. 네. 이렇게 박인수 무리 없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배성민이 한번 실수한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게 락스게이밍의 박인수 선수를 많이 도와주는 한 판이 돼버렸어요. 방금 전 경기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손도 좀 떨리고 아직 마음도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이겨버렸으면 박인수 선수는 문호준 선수와의 승부를 또 기다리면 되거든요. 거기다 광상 꼬불꼬불 다운일이었었기 때문에 혹시 배성민 선수가 패배를 하더라도 그냥 몸싸움으로 계속 붙어주면서 박윤 선수가 흔들리도록 만들어줬으면 이거는 패배했어도 성공이었는데 이런 박윤 선수 그냥 완전 풀리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박도현 그리고 문호준이 남아 있습니다. 박도현을 먼저 내밀면서 박인수의 흐름을 한번 볼지 아니면 문호준이 바로 등장하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다음 6번째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프리카 프레임의 선택은 바로 문호준입니다. 진짜 의외네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호준 선수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문호준 선수가 최대한 박인수 선수 만약에 지더라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놓고 박도현 마무리.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사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랙이 남아있는 게 지금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해적 로비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굉장히 높은 문호준 선수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트랙에 대한 대비 그리고 박인수의 흐름을 끊기 위한 선택 그리고 이 경기가 2세트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트랙입니다. 해적 로비 절벽의 저주 결승전 1세트의 6번째 트랙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박인수 부산에서 어, 문호준 재밌는데요? 선수가 뭐라고 했을지가 뻔히 보여요. 어차피 이겨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냥 이기러 나갈게 하는 건데. 문호준이 그리고 콩좀 텄네요. 요즘에 본인은 포티스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었는데 네. 거짓말이었어요. 코티스라고 불러야겠어요. 콧 아니죠. 코트넥스를 문호준 선수가 사실 선택해서 나올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호준 선수도 중계진에게까지 모든 정보를 다 숨기면서 연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김대웅 해설위원한테 숨긴 거겠죠. 자, 많이 박인수와 숨겨요. 문호준. 네. 네. 이거 따라가요. 어떻게든 따라가요. 자, 여기서 문호준 선수가 못 따라간다고 한다면 박인우 선수가 진짜 라인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야 이제 쫓아가죠. 점점 좁혀지긴 해요.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앞쪽을 선점한 다음에 라인을 막으면서 듀얼 부스터를 터트리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코트넥스의 승부 구간은 사실상 여기예요. 네. 듀얼부터 터트리면서 가속도 붙이면서 몸싸움으로 밀 수 있는 라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랩 들어가서도 박인우 선수는 긴장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쵸? 먼저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양 선수 모두 다 알아요. 첫 번째 랩은 리허설이다. 이어 네. 문호준이 약간 앞섰습니다. 이러면 뒤에 박인수를 떨칠 수 있나요? 박인수를 가까이 붙고 있는데요. 라인 막을 거예요. 라인 막을 거예요. 치고 나가긴 했는데 박인우 선수도 본인의 빌드가 꼬이면서 보내준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빌드대로 가져가고는 있어요. 야 기가 막히게 붙어있네 박인수도. 점프 구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 인코스만 철저하게 틀어막으면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박인수가 라인이 진짜 셌습니다. 고민했는데 이렇게 와! 야, 박인수 저는 단순히 인코스는 박인수 선수에게 힘들 거로스로 봤거든요. 자, 한 번 더 보죠, 여기서. 점프하면서 봐야겠는데요. 그래도 좀 봐야 돼요. 문호준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 번의 커브 위에 박인수를 바라보는 문호준 그리고 이 구간 라인 칼같이 파야죠. 한 번 더 파야죠. 박인수 문호준 아, 문호준 박인수 문호준 맞아. 이거는 문호준 선수가 그 약간 점프하는 구간에서 듀얼부터 방금 오셨어요. 터트릴 수 있는 빌드로 갔어야 되는데 약간 빌드가 꼬였고요. 네. 박인수 선수가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몸싸움 살짝살짝 피해줬어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문호준을 1대1에서 잡았으면 감격에 눈물 지을 텐데 박인 선수 방금 표정과 제스처가 왜 놀래?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사실 가장 안 웃었던 순간이 문호준과 만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호준 아이디가 뜬 다음에 집중 한번 하고 그때부터 계속 웃었거든요. 완전 달라졌어요 박인수. 해전보비 절벽의 전투를 문호준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100% 우리가 승리한다. 락스보다 아프리카 플레임이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야, 이러면 박도현 선수가 부담이 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진짜 불패입니다, 불패. 대단합니다.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오늘 박인수는 안 졌어요. 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도현, 문호준의 유전자를 계승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도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패가 하나도 없는 두 명 간의 대결이네요. 지금까지 패 없습니다. 네. 박도현도 없거든요. 이 말은 박도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박도현이 이 순간을 극복할지 아니면 이대로 박인수가 1세트를 마무리 지을지 양 선수가 준비한 7번째 트랙
월드 뉴욕 대질주를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1대1 그 개인전이나 에이스 결정전은 중간 과정보다는 최후의 이 승부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박인수 할 때는 안 그래요. 잔실수 한번 잘못하면 그냥 치고 나가서 경기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 거리 차이는 박인 선수 충분히 잡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을 거고 특히나 자신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경기에서 한번 박인 선수가 박도현 선수를 잡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박인수 시작하자마자 일단 펜스 키스를 한번 했습니다. 금방 이렇게 와 박인 선수가 주행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 거리 차이가 박도현. 있었는데 금방 따라왔고 박도현 네. 선수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있고요. 지금 박도현 선수가 차체 바디 컨트롤하는 걸 봤을 때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박도현 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박인수가 무너준 잡았으니까 박도현이 못 잡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런 과감함이 필요한 게 단순 주행으로는 제가 봐도 박도현 선수가 박인 선수 이기기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험수 도전적인 주행 분명히 네. 필요해요. 그래서 1대1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지가 않고 변수가 많아서. 붙어있는 박도현을 바라보면서 박인수가 조금씩 기어를 올립니다. 양 선수 모두 벌써 두 개가 동죠. 몸싸움 했을 때 박도현 괜찮았거든요. X 엔진의 가속도 뉴욕 대질주의 마지막 그 라인에서의 변수 여러 가지가 두 선수를 복잡하게 만든 안쪽! 거거든요. 붙어 있습니다. 아! 붙어 있어요. 자, 붙어 있어요. 자, 몸싸움. 자 여기서 근데 몸싸움. 자 여기서 잘 막았어요. 박인수! 박인수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부스터도 더 여유 있네요. 야, 그냥 혼자 다 쓸어 담았네요, 박인수 선수가. 3연속 수입입니다. 박인수. 와 남아있는 선수